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 크기가 정상 크기보다가 점점 커지는 질환으로서요. 장년, 노년층에 빈발하는 대표적인 남성 질환인데요. 전립선이 크기가 커지면서 요도를 압박해서 소변 횟수가 평상시보다 증가하거나 자는 도중에 깨 화장실을 가기도 하고 소변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는 등의 증상을 보이는데요. 특히 기온이 내려가면 비대한 전립선으로 압박된 상태의 요도가 제대로 이완되지 않아서 갑작스런 급성 요폐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비뇨약과 전문의 배한규 원장입니다. 네, 소변이 갑자기 막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소변이 방광을 가득 채우고 있어서 소변을 보고 싶은 느낌은 아주 심하게 드는데 소변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다면 많이 힘드시겠죠. 이러한 상황은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상황은 아니지만 환자는 아주 급하게 힘들게 느껴집니다. 네, 소변이 막히면 아주 급한 상황이어서 대개는 일시적으로 배뇨를 시키는 방법으로 해결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요폐를 방치하게 되면 방광의 배뇨근이 지나치게 이완됨으로 해서 방광 기능 자체의 심각한 손상을 유발하는데요. 기존 원인 질환을 치료해도 방광 자체 기능 부전으로 영구적인 배뇨 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고, 이러한 상태가 지속이 된다면 상부 요로 기관인 신장 기능의 손상도 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하면 신기능 부전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급성 요폐를 유발하는 원인 질환의 치료 시기를 놓침으로 해서 원인 질환의 악화를 가져오면서 배뇨 장애는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게 됩니다. 네, 가장 흔한 전립선 질환으로서는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전립선은 방광 하부 요도가 시작되는 부위에 위치해 있죠. 전립선이 커지면 요도를 압박하게 되고 작은 자극에도 방광 입구나 요도 관략근의 폐쇄를 일으키게 되죠. 그 이외에도 급성 전립선염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인데요. 고열과 몸살기를 동반하는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있으면서 배뇨 시에 심한 통증을 동반하고 급기야 배뇨가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네, 아무래도 만성일 때는 고열이나 전신쇠약과 같은 급격하고 전신적인 증상이 없어서 병원을 찾지 않을 경우가 많고 방문 시기를 늦추는 경우가 많아서 치료가 좀 더 복잡해지고 급성 요폐와 같은 위급한 상황을 경험하는 확률이 오히려 더 높아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커진 전립선에 의한 배뇨장애 치료는 1차적으로는 전립선의 크기를 줄여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립선이 심하게 크지 않고 배뇨장애가 심하지 않을 때는 약물 치료도 가능하지만은 약물에 잘 반응하지 않거나 전립선이 심하게 커진 상태에서는 전립선을 제거해주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전립선 절제는 요도를 통한 내시경을 주로 이용하는데요. 외부적으로 피부 절개가 없어서 아주 편하고 합병증이 적은 수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술 받는 분의 전신 상태가 불량할 때는 국소 마취 하에서 전립선을 묶어주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급성 전립선염은 염증 상태로서요, 일반적인 염증 치료와 비슷합니다. 항생제를 투여하면서 보조적인 치료를 하면서 배뇨가 힘든 급성기에는 소변 배출을 시키는 도뇨관을 유치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급성기에는 증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아서 조기에 치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회음부나 골반 부위의 불편감이 일반적인 치료에 잘 반응을 하지 않고 지속이 된다면 전립선에 염증이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도나 방광의 단순 요로 감염의 치료 시기를 늦추면 만성 전립선염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고
급성 전립선염은 적절한 치료를 해도 만성화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고 치료 후에도 염증이 완전히 없어졌는지 꼭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요즘같이 고르지 않는 날씨로 인해서 감기에 걸리는 분들이 아주 많다고 하죠. 이럴 땐 어쩔 수 없이 약을 찾게 되는데요. 감기약을 드신 후 갑자기 소변이 나오지 않아서 응급실을 방문하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특히 전립선 비대증과 같은 배뇨 장애로 치료받는 분들 중에 갑자기 소변이 막히는 급성 요폐를 경험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심하게 요일을 느끼는데 배뇨가 잘 되지 않는다면 아주 불편하겠죠. 이럴 때는 응급 상황으로 응급실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기약에는 콧물이나 기침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약물이 있는데요. 이러한 약물의 성분 중에는 요도 관략근의 긴장도를 높이는 작용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도 관략근이 지나치게 수축하게 되면 방광에 모여있는 소변이 요도를 통해서 밖으로 나오기 힘들어지게 되고 이때 배뇨 장애를 유발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고 감기약을 피할 수는 없겠죠. 감기약의 모든 성분이 소변 보기 힘들게 하지는 않습니다. 콧물이나 기침의 효과를 나타내는 성분들이 주로 배뇨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감기약 처방할 때 이러한 성분들의 용량을 조절하거나 아니면 같은 성분들 중에서도 요도 관략근의 수축 작용이 적은 약물로 선택한다면 감기약을 안전하게 복용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적인 용어이기는 한데 대표적으로는 항콜린제나 항히스타민제 성분이 포함된 약들이 그렇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항콜린제 성분은 감기약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 항히스타민제는 가려움증에 많이 사용하는 성분으로서요 피부약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일부 정신과에 사용하는 약물 중에서도 요도 관략근의 긴장도를 높여서 급성 요폐를 유발하는 약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상적인 배뇨 상태를 가진 분들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평소 배뇨가 시원치 않은 분들 중에서 이러한 약물에 의한 요도 관략근의 수축이 배뇨를 힘들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죠. 근근히 배뇨를 하고 있었는데 작은 스트레스를 가함으로 해서 배뇨가 완전히 정지되는 급성 요폐에 이르게 됩니다. 가장 흔한 상황 중 하나는 장시간 버스 여행을 하면서 과다한 음주나 수분 섭취를 한 상태입니다. 방광이 많이 차 있는 상태에서 오랜 시간이 경과했을 때 배뇨근이 지나치게 이완되어 있고 이때 수축이 힘든 상태에 이르게 되고 요도 관략근은 오랜 시간 긴장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배뇨 시에 적절히 열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막상 배뇨 시도를 했을 때는 소변이 전혀 나오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도 급성 요폐로 이어지게 되고 응급실을 방문하게 되죠. 네, 방광에 고여있는 소변을 적절히 배출하게 해주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우선은 도뇨관이라고 해서 요도를 통해서 방광에 이르게 하는 튜브를 넣는데요. 이 튜브를 통해서 방광에 고여있는 소변을 배출하게 해줍니다. 이런 응급상황에 벗어나게 되면 요도 관략근의 긴장도를 낮춰주는 약물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네, 우선은 본인의 요로 계통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이나 신경인성 방광 등의 기존 질환이 있다면 사전에 다른 약물 처방을 받을 때 미리 알려주고 배뇨 장애를 일으키는 약물은 피하고 장시간 소변을 참으면서 지나치게 배뇨근을 이완시키는 상황에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 예방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질 때는 가능한 한 몸을 따뜻하게 해서 전신 근육은 물론이고 배뇨근이 지나치게 긴장하지 않게 해주는 것도 좋은 예방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